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세 번째 단원이죠.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거기서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종류가, 시작할 때 했죠. 함수의 종류가 뭐뭐 있죠? 가장 간단한 거, 가장 이제 자주 쓰이는 게 1대1 함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상등함수. 그 다음에 1대1이랑 대응함수랑 합쳐진 1대1 대응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 잘했어요. 항등함수랑 상등함수랑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랑 합성함수는 약간의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이에요. 함수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함수. 도함수는 소트 내용인데 이거는 현재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해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에 집어넣는 새로운 연산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함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정함수,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느낌이죠. 이거랑 좀 다릅니다. 해서 여기서 1대1 대응, 항등, 상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건데, 1대1 함수,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하죠? 정의역과 공역이 한 개씩 만나는. 그래서 걔를 말로 하면은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 값만 만들어지는 거, y 값만 대응이 되는 거, 그걸 보고 1대1 함수라고 하고, 함수, 아까 저희들 틀려서 좀 놀랐는데, 함수는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나오는 거, 그게 함수였죠.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 y가 대응이 됐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지렸다. 박수 한번 줍시다. 이거는 박수다. 자, 지금 뭐라고? 그럼 아까 이렇게. 아니지, 이거는 하나의 x 값에서 여러 개, 무한 개의 y 값이 다 대응이 되는 거잖아. 함수가 아니죠. 아, 그러네. 얘가 함수지.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야.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함수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런데 1대1 대응은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만 서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지. 가우스 느낌처럼 이렇게 몰라, 이렇게. 몰라, 대충 이런 느낌? 그냥 대충 이런 거나 좀 이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 섞어서 그리려면 어려워져서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의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은 얘는 함수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렸어. 가로선을 그렸는데 얘가 하나씩 또 대응이 됐어. 함수면서 얘가 대응이 돼. 하나씩만 연결이 돼.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 얘는 함수는 맞아요.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 값이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는 맞지만 하나의 y 값에서 여러 개의 x 값이 대응이 됐잖아. 하나 둘 그쵸?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세로선 가로선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말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은 좀 입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A랑 B랑 달라. 임의의 A, B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A, B를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임의의 A, B에 대하여 A랑 B랑 다르면은 FA랑 FB랑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됐죠? 해서 이거 되는지 성립을 하는데, 이게 좀 보이기 어려워. 그러면 대우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우 공부했잖아요. 얘 대우를 해보면은 FA랑 FB랑 같아. 여러분은 이거 다 쓰셔야죠. 그러면은 AB랑 같다 라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는 1대1이 되면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되죠. 1대1 대응은 1대1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된다. 이것에 대한 그림들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모든 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대표적으로 y는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하나의 값으로만 되는 함수, 그러니까 y는 어떤 상수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되느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x의 제곱이 어떻게 썼지 내가?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y는 x의 제곱이 있어요. 얘가 항등함수냐
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no가 되겠죠. 하지만 정의역이 0, 1이야. 그 다음에 항상하수냐?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되죠. 얘는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 얘가 항상하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으면은 y는 x, 실수 전체였으면은 y는 c만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되는 건데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얘가 상수함수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상수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no. 하지만 정의역이 누군지 모르는 알파 한 원소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상수함수가 돼야 안 돼? 맞죠? 예측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만 집어넣었으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하나로 모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상수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니까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얘랑 얘는 일반적으로 성립이 된다? 증가함수, 계속 증가하는 것 또는 계속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항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시를 지금 들어줄 겁니다. 자,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되나요? 아니요. 1대1 함수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얘가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상부터 정의역, 여기 이상부터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이상부터 공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나요? 네. 얘는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나요? 여기부터 정의역, 여기부터 공역이니까. 안 되죠. 되죠. 왜 안 된다 생각했죠? 1대1이랑 1대1 대응이랑 다른 게 뭐예요? 자, 지금 계속 이거 그림 그리면서 알려줄 거예요. 자, 대응된 것들의 모임을 보고 치역이라고 하는데 대응될 수 있었던 거 모임을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둘이 같아지면은 1대1이면서 대응도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Y쪽에 비어있는 게 없으면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원래는 대응함수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박스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y가 비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응 함수인데 얘는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대응 함수. 근데 대응 함수는 점차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냐. 외울 거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해서 대응 함수를 뺐어요. 1대1 대응은 남아있어서 1대1 대응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얘를 생각하면은 이쁜 모양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도 됩니다. 됐죠? 하지만 여기 봐봐요. 자, 얘가 y 영역, 그 다음에 이게 x의 영역인데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씩 만들어진가 함수 되고 하나의 y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x 끼리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냐라고 하면은 여기만큼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확인?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게 하나씩 대응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그치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은 y 기준으로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x로도 y로도 다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아름다운 1대1 함수도 되는 거고 1대1 대응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쓱 보면은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다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1대1 대응이나 1대1을 대응을 하려면은 계속 증가한다거나 연속은 아직 안 배웠어요. 또는 계속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연속함수 베이스로 했었을 때는. 됐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그 다음에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 여기가 1, 2, 3 대응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대응이 된 거니까 함수도 맞고, 거꾸로 하나의 y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x만 집어넣은 거니까 1대1 대응도 되겠죠? 됐죠? 따라서 얘는 1대1도 되는 거고 1대1 대응도 된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얘가 계속 증가를 하나요?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증가한다? 아니다. 정의형이 다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정의형이 정해져 있을 때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를 좀 구별할 수 있을 때 이거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잡아봐요. 그러면은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점, 여기는 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오씨. 그러면 얘는 하나의 x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함수도 맞고, 하나의 yc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x가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얘도 1대1도 되면서 1대1 대응도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말을 해요? 이게 왜 돼? 되지. 되지? 어떻게? 나도 이거 신기했어. 이거 언젠가의 사점 기출로 나왔어요. 이거 힘들진다 너 이거. 야, 그림이 약간 마음에 풀려진다. 다음 거 앞에 보니까 그림이 약간 무슨 말 그런 약간 올챙이 같은데. 골치기. 저 근데 저왜 되는데? 자, 왜 됐는지를 정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가 되려면은 세로선 연결이 됐을 때 하나씩만 연결이 되면 되잖아요. 함수 되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가로선 넣었을 때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되잖아요. 되죠? 뭐야? 되죠? 근데 이게 끊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대1도 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역함수도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씨. 됐죠?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뭐 역함수, 얘가 이런 선이었다고 하면은 뒤집어봤자 자기 자신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거 y는 x 선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러네. 쌉지. 됐죠? 아무튼 아까 얘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연속 함수라고 했었을 때는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함수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함수는 현재까지는 다항함수뿐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에서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든가 계속 감소하든가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항함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딴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모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 한두 번쯤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아까 중2 지금 시험 대비하다가 기억이 났던 건데, 어떤 사각형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길이가 같아. 그러면 직사각형이나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은 똑같은데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연속이면서 1대1 대응이야? 아, 계속 증가하겠구나 또는 감소하겠구나. 근데 연속이라는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딴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얘는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 근데 연속이 뭐예요? 수2에서 공부합니다. 그거는 1년 뒤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야. 그리고 다항함수는 모든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모든 부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거 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직 어려운 거 잘 안 나오지만, 하지만 무조건 이런 함정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 또는 킬러 문제 다 나올 법하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업적으로 공부하는 너희들이라면은. 알겠죠? 이거를 알아두고 뒤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자, F는 그냥 함수고요. F는 1대1 함수, G는 항등 함수, 그리고 H는 상수 함수라고 해요. 얘는 항등 함수고 얘는 상수 함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항등 함수는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 그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4가 되겠죠. 오케이? 그 말은 얘 계산 결과도 4야, 얘 계산 결과도 4가 되고 얘 계산 결과도 4가 된다는 거니까 F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2, 4, 8에서 2, 4, 8로 갈 텐데 F는 4로 간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G라는 것은 항등함수니까 그 값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대충 안 쓸 것이고, H는 상수함수잖아요. 뭘 집어넣든 그 값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Hx의 값은 4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아래 걸 생각할 건데 그러면은 f2의 값이 4라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뭔지 몰라. 그 다음 얘가 뭔지 몰라. 근데 이 둘이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 4, 8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8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가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 F8의 값이 2이구나. F4의 값이 8이구나. 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다 구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문제가 물어보는 게 F4랑 G8이랑 그 다음에 H 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H는 상수 함수니까 그대로 4가 될 것이고 G는 항등 함수니까 그대로 8이 될 것이고 F4는 8이 되었잖아요. 다 더하면은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제 2번 F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어서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아직도 표준형 못 바꾼 사람이 있진 않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아 얘는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를 꼭지점의 좌표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참수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를 정역은 뭔지 몰라. 근데 치역이 아니 공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1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내가 다 그려보려고 해요. 함수가 자 얘가 대충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얘는 함수는 되나요? 네. 되겠죠. 아니죠.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함수조차 안 되죠. 근데 함수 된다 해봐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가로선 그렸을 때 두 개가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값이니까 얘를 좀 다르게 찾아봐야 됩니다.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럼 얘는 함수는 되나요? 아니요. 아니든 되죠. 1대1 되나? 네. 1대1은 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1대1만 생각을 하면은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가로선 하나씩 그려보면은 얘는 1대1은 되지만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한 땡겨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도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얘가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가 A 값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네. 저거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봐봐, 함수가 되려면은 정역이 비어있어서는 안 돼요. 아, 여기가 비어있으면 함수가 안 돼요. 1대1은 돼. 하지만 1대1 함수 안 돼. 됐죠? 오케이. 이거를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가면은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얘 말고도 이제 인강 보는 친구들도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림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됐죠? 아무튼 여기에 대응되는 여기 점의 좌표 내가 미리 구해보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A 값은 4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번을 보아하니 얘는 항상 마이너스 6,6을 지나는 1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Y축, X축. 그래서 마이너스 6,6 여기가 마이너스 6,6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이너스 6,6 됐죠? 그 다음에 함수의 영역이 x의 영역, 정역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p 어딘지 모르니까 아래는 안 그을 거예요. 근데 공역이 6이 위에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박스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p의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도 되고 이게 6이 한 개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져도 사실 됐었습니다. 오케이? 이게 공역의 yx의 상한라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상한은 공부할 거예요. 가장 위에 끝이라고 해서. 상한이 6이었기 때문에 아래로만 내려가야 되는 거지. 상한이 6이 아니었으면은 위로 더 올라가도 됐겠죠. 하여간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는데, 자, F0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만족하는 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0의 값이 0이었을 때를 생각을 하고, 여기가 만들 수 있는 P의 최소값보다 약간 더 작은 녀석이 되겠지. 이때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보다 살짝 올라가면 되지 않겠니? 여기다 살짝 또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P, 이 빨간색에서의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예요.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6이고 0,0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0,0이 될 것이고, x가 6 증가할 때 y가 6 감소했으니까 똑같이 6 증가할 때 y가 6 감소하겠죠. 여기 점의 좌표는 6,-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 기울기 같은 건 모르겠지만 하나만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이게 P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보통 형식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골라온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다시. 근데 그래, 이거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중간에 뭐 체크해 줄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자, 얘가 함수 박스 안에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고 싶고, 얘가 1참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찌끄맣게 그릴게요. 자, 봐봐요. 자,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가 비어져 있잖아요. 얘가 비어져 있고 얘가 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안 됩니다. 1대1이냐? 맞아요. 오케이? 근데 함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는 1대1이냐라고 물어보면 1대1은 맞아요.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이냐?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는 맞아. 함수 맞는데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발 이쁘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거나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나요? 되죠. 얘가 완벽한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걸 찾으려면은 이 함수 박스를 가득 끝에서 끝까지 이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2차 함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함수 박스가 먼저 제시가 되고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은 2차 함수는 사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실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모두 4 종류인데 4 종류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나요? f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했었을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오케이? 근데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역도 x가 a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해봅시다. 정의역과 치역이, 공역이 모두 a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근데 2차 함수가 최고점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한 것만 만들 겁니다.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거나 하겠죠?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은 함수는 맞아. 하지만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대1 대응은 돼요. 하지만 함수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점의 좌표가 A, 여기 점의 좌표가 A, A가 되는데 거기서 딱 시작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결국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양 해가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 되겠죠.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A 값이 4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는데, 이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하고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대응되는 게 마이너스 1, 여기 대응되는 게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고 4였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것은 파란색이겠어요? 녹색이겠어요? 녹색 아니죠.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하나의 y 값에서 두 개의 값이 대응이 되는 거잖아. 아. 그쵸? 함수 박스도 얘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부터니까. 그러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녹색이 좀 더 완벽한 1대1 대응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속 풀 겁니다. 3번 볼게요. 공약과 공약이 모두 실수 전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F가 EX A의 제곱 플러스 BX A 뭔 소리야? A 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함수 박스를 고민해 보면은 파란색 여기만큼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아니 그러니까 EX를 그렸어. 남아있는 게 이만큼이죠? 여기 안에 차 함수. 그 1차 함수가 그려진다거나 여기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 세로 박스 안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는 전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함수 박스, 이 박스 안에 얘가 뭐 이렇게 위에 안 닿게 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겠죠? 오케이? 얘가 그러면은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양이라거나 맞아요? 너무 작게 그렸나? 이런 모양이라거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어딘지 모르는구나. 최고차항 계수가 몇인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저게 등호가 안 되어 있었으면은 4개 다 됐어서 4개 다 구했어야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점점점점이 연결됐잖아요. 거기도 다 등호가 붙어 있죠? 만약에 얘가 등호가 붙어 있었으면은 여기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하는 그러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걔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도 지금 대응이 돼버려. 이렇게 대응이 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얘는 방정식은 돼요. 함수가 되냐? 함수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빼고 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얘가 비어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그럼 4가지의 답을 다 구하면 돼요. 됐죠? 이 문제는 좀 그나마 매너가 있는 문제여가지고 얘랑 얘랑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4개부터 2개인 것도. 됐죠? 다 그리는 거예요. 뭐요? 쬐끄만한 내가 쓴 건 다 그리세요. 오 쉣. 전혀. 그러면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거를 G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G라고 안 해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4a 플러스 2b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a가 4가 돼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4a 사라지고 4a 사라져서 마이너스 b는 마사 2b는 4 결국 b의 값이 2가 되겠다 라고 하고 문제를 다시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a인데 자 이거를 좀 다시 그릴게요. 1번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를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로 나눠서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잘 봐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2차 함수니까. 아, 나 지금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축이 얘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3차, 4차는 안 배웠어요. 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그러면은 위로 블록하면서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좀 더 크게 A 값이 0보다 작으면서 그리고 축이라는 게 여기 라인이
2가 되는 거니까 2보다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 거 고민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A만 비교해보면 A는 양수. 왜냐면은 아래를 볼록한 녀석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라인이 되는데 이 축이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축의 반전식, 여러분 축의 반전식 구하는 거 알고 있죠? A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축은 2보다 큰 마이너스 A분의 1이 될 것이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축은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마이너스 A분의 1 얘가 마이너스 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A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양수 판정을 받는 거잖아요. 뒤집어도 되고 뒤집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되겠죠. 얘는 그러면은 2분의 1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따라서 2항을 하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사실 이거 맞아요. 같아도 돼요. 미안해요. 다 같아도 돼요. 여기가 꼭지점에 잡혀도 괜찮잖아. 그치? 이거 다 같아도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A는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해볼 거예요. 아래 것도 하면은 중간 생략할게요. A 값이 2분의 1 이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A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두 개 다 정답이 됩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에서 끊기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존나 어렵네. 됐죠? 이 정도가 나온다. 뒤에 것도 쭉쭉 해볼 겁니다. 다 지우고 풀 거니까 제가 쓰고 있는 사이에 문제 좀 풀고 있으세요. 자, 함수의 성질을 할 겁니다. 몇 개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 뭐 새롭게 알려준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학교생들이 알려주면 좋겠지만 학교생들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무능하다 이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없어. 근데 시험 문제는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틀려보기 전에는 그거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떤 개념에도 안 나와 있어요. 증가함수에 대한 거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증가한 함수. 계속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를 식으로 나타내야 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자, 어떤 정역에 있는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랑 B랑 비교를 했었을 때 FA랑 FB랑 비교를 했었을 때 FB가 크다라고 하면은 점점 큰 값을 가진 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러면은 이런 함수,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 x의 세제곱 같은 함수가 그런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됐어. 오케이? 얘는 그러면은 증가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왼쪽 것만. 여기랑 같은 값이 돼버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져야 되는데 계속 커지지 않았잖아.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됐죠? 증가함수가 있었으면 감소함수도 있겠죠? 감소함수의 의미는 뭘까요? 감소하는. 그렇지, 감소하는 함수고 걔를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현재 너희는 중학생이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엄청 엄밀한 공부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걸 식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고 저를 따라온다거나 하면은 모든 것을 어떤 차원에서든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이 나중에 위상이 변경이 돼도 증가함수는 항상 이 모양이고, 차원이 변경이 돼도 증가함수라는 정의 자체는 일대함수의 정의는 아까 말했던 그대로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그래서 위상을 좋아하는데. 위상수학이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토폴로지라는 건데, 토폴로지라는 건데 내가 이해한 위상은 어떠한 내용이 세계가 달라져도 공통으로 통할 수 있는 규칙을 찾다. 그게 토폴로지입니다. 나중에 수학교과나 수학과 꼭 가보시길 원해요. 감소함수는 좋아요. A랑 B랑 비교해서 B의 값이 더 커. 근데 걔의 함수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작아지는, FA랑 FB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얘가 더 작아지는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같은 이런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함수를 찾아보면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단어를 좀 까먹었는데 단조 함수였나? 아무튼 그런 단조 감소 함수, 단조 증가 함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말하기 어렵고 실제 그거를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쓰지 않으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소는 안 해. 그럼 0이 되어도 돼, 안 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그대로 쓰고 그러면은 FA랑 FB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 감소만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내가 그림으로 그렸다가 지운 거 있잖아요. 얘 감소하지 않는 함수냐? 맞아요. 얘도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증가하지 않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증가하지 않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FA랑 FB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점점 작아지는데 같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증가하지 않는 함수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증가하지 않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잖아. 0이 되거나. 그쵸? 이런 것들을 증가하지 않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지금 나오지 않아도 나중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거 했을 거예요. x의 정역이 대충 1, 2, 3이고 그리고 공역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감소하지 않는, 아니지 이거 말고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 순열과 조합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문제를 덜 풀어본 거예요. 이거 CV에 있었어요.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모두 몇 가지가 될까? 이래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합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만족하는 점점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 하나하나 세면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에다가 뭐 2를 대응을 했어. 2는 거꾸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하나하나 대응하고 하나 대응했을 때 이렇게 나머지 또 3 대응하면 되는데 이러면 귀찮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는 애들한테 말을 합니다. 10개 중에서 3개를 일단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조합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선택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중에서 2, 5, 9를 정했어. 그러면은 얘가 증가함수 만들 거라며 자연스럽게 작은 건 작은 거, 중간 건 중간 거, 큰 거 큰 거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막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만 하면 돼요. 문제 잘못이 안 보였어. 됐죠? 그러니까 10컨벤션 3이 만들 수 있는 함수 개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는 좀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 둘이가 같아진 경우, 이 둘이가 같아진 경우, 셋 다 같아진 경우를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이랑 2랑 함수값이 같으면은 결국 1이랑 함수값이 같고 3이랑의 함수값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10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2. 근데 얘가 1과 2가 다르고 3이랑 같은 경우도 세야 되니까 그게 2가지. 그 다음에 1과 2랑 3이랑 함수값이 같은 경우 10 컨비네이션 7.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순열과 조합을 생각하는 그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거는 현재 페이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긴 할 건데 이런 문제도 뒤에 무조건 나온다. 아까 말했던 내용은 진짜 빈출 내용이에요. 어려워서 빈출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빈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뿐이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함수 몇 개를 만들어 해드렸고 볼록성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니? 만약에 위로 볼록한 함수가 있으면은 f 2분의 a 플러스 b랑 fa 플러스 fb를 2로 나눈 거랑 계산을 하면은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가 젠센 부등식에서 했었는데 이거 알죠. 까먹었다. 이거 까먹어. 말마. 평함이라고 했죠? 좋아요. 그쵸? 왜냐면은 얘가 평균의 함수값의 평균이 되는 건데 위로 볼록한 겸 하면은 평함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아래로 블록을 해야 돼. 아래로 블록을 해야 돼. 그러면은 평함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함이 항상 주어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다 됐어요? 그림 그려서 해줄 필요 없죠? 저번 시간 했으니까 저번 시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아래 블록이니까 여기가 뭐 FA, FB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분의 FA 플러스 FB 그 다음에 여기 평균값 되죠? 여기가 될 테니까 얘가 2분의 F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말했었죠? 평균값의 함수, 평균의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됐죠? 함수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만이냐? 아니에요. 자, 주기 함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기, 공부의 주기. 자, P 주기 함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것도 수원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어디서도 주기라는 말은 나오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재차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일반적인 주기함수, P주기함수라고 하면은 fx는 fx 플러스 p 이렇게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참 좋죠. 이 말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3주기함수야. 3주기함수면은 f 100이랑 f 뭐 97이랑 f 94랑 계속 같으니까 모르겠다. 얘는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거랑 똑같구나. F1이랑 같다. 얘를 값을 계산하면은 얘랑 값이 똑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제시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케이? 얘는 f x-2분의 p 는 f x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오케이? 아니면은 f x 플러스 5p 는 f x 플러스 6p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논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주기함수의 주기를 찾냐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동글, 얘를 세모. 여러분 다 쓰세요. 왜? 눈으로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기억 안 돼요. 얘는 x는 절대값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주기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서 x가 소거되는 식이면은 얘는 주기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주기함수 말고 대칭함수. 만약에 x는 m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f m-x 값이랑 f m 플러스 x의 값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을 기준으로 왼쪽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m을 기준으로 오른쪽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e-x는 f 2 플러스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니까 f12나 f 둘이 더해서 평균 단어가 평균을 구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나 값이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f-6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럼 f10의 값을 구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미리미리 짚어주는 거고 어떤 교재나 어떤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걸 미리 짚어주진 않습니다. 얘를 f 2x 2m 마이너스 x는 fx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f4m 플러스 x는 f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x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알짤딱 해가지고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를 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주기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씌워야 돼요. 됐습니까? 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해보면 다 MMM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됐죠? 이걸로서 주기성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몇 개 좀 자질구질한 게 있습니다. f x 플러스 f 2a 마이너스 x는 2b라고 하면은 이거 개념 과정에서 여러분 수학상 안 했구나.
수학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얘는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떠한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 아, 그럼 얘는 a, b에서 대칭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m의 값이 얘는 x는 m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m의 값이 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f-x는 fx가 되는 거죠. 수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우함수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좌우 대칭이 녀석에는 좌우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우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다가 a에다가도 0을 집어넣고 b에다가도 0을 집어넣으면은 a, b에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점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0 집어넣고 이거 이항하고 하면은 f-x 얘는 fx가 되는데 이항이 돼가지고 결국 f-x는 -fx다 라고 할 겁니다. 됐죠? 얘를 기함수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됐지? 우함수는 뭐냐? x는 0에 대해서 대칭. 근데 x는 0이라는 게 y축이니까 y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0에서 대칭이 되는 함수를 보고 앞으로 기함수라고 할 겁니다. 기함수의 특징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함수의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개념적인 거 정리 한번 했고, 와우 원기를 언제 했더라? 수학하에서 했나? 수원에서 했나? 이제 저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까지 개념이었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보자마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둬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시험 시간에 탐구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말하는 내용이지만 시험 시간에 탐구하지 않고 미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컨닝 페이퍼를 들고 간 다음에, 머릿속에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간 다음에 시험 시간에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야 됐겠죠?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교점이 존재하면은 H도 그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으면은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눈치를 못 챘으면은 이제라도 눈치를 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얘는 F랑 G를 1대 3대 1이군요. 3대 1로 내분한 함수가 됩니다. 내분 기억나나요? 수학상에서 했던 내용인데, 오케이? F라는 함수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거는 F랑 G를 3대 1로 내분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 그쵸? F 쪽에서 3개, G 쪽에서 하나 나오는 거니까 F 쪽에서 3개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저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맞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교점이 얘도 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교점이 어디서 지나는지 모르는데 대충 f 알파의 값이 베타이고, 교점이에요. g 알파의 값도 마찬가지로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럼 알파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1 f 알파는 베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4분의 3 g 알파가 되면 g 알파는 얘도 베타 값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1 베타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얘도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성립하는 게 맞지?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내분 생각해도 얘를 F, 그 다음에 얘를 G라고 생각하면은 F 쪽에서 3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교점의 좌표는 그대로 지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연습을 해뒀다? 그럼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 쓰라니까요. 눈 뜨고 집중한다 생각하지 마요. 남김없이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니은.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얘가 모두 1대1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H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원점 대칭이면 저기 말했던 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기함수 성질이 뭐였죠? f-x는 -fx가 되는 거고, 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봅시다. h-x, 우리 희망사항은 얘가 최종적으로는 -hx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자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니까 4분의 1 f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 g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근데 f도 g도 기함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fx 마이너스 4분의 3 gx가 될 텐데, 얘들은 원래 있었던 h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죠? 이게 만들어지지. 아, h도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얘도 기함수가 되겠구나. 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구나를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니은 맞다. 확인? 그 다음에 디귿을 볼 텐데, 디귿은 약간의 함정이에요. 1대1 대응이면은 그 다음도 1대1 대응일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규칙 같은 게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까처럼 원점 대칭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은 맞을 수 있겠는데, F가 마이너스 12x이고 G가 4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한번 대입을 해봐요. 마이너스 12x를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4x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3x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은 0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1대1 대응과 1대1 대응을 더했더니 0이 되었다. 그쵸? 얘는 0이 1대1 대응이냐? 아니죠. 0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덧셈을 했다고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 말고도 1대1 대응 함수를 더해서 1대1 대응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거 알아두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기억, 니은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확인? 오케이. 뒤에도 쭉쭉 풀어볼 겁니다. 얘는 주기함수여서 주기함수는 나중에도 계속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근데 뭐 아까 말했던 함수라거나 1대1 대응이라는 거나 그런 것들은 고1 내용이니까 이제는 교육과정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고3이나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고3 내용에도 고3 시험인데 고1게 고난이도로 바뀌어가지고 어렵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고1 거랑 그 다음에 고3 거랑 섞어가지고 고3 거 물어보는데 이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죠. 역함수는 당연히 알 테니까. 1대1 대응. 그러니까 고3 시험 문제를 볼 때는 1대1 대응이 이제는 안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나왔었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원수2 선택, 여러분 통계죠? 그러니까 통계만 공부하면 수능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막히면 없을 겁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는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고1 것도 무조건 나왔어요. 섞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어떠한 문제를 물어볼 때 그 예전 과정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해요. 2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을 풀기 위해서는 정다면체의 뭔가 조건을 알아야 돼. 그런 거 좋아해요. 씨발 갑자기 수능기로. 그 다음에 뭐 2학년 2학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1학년 2학기의 작도를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아, 작도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거 아니까 거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나 싶어 보니까 이것도 공부해 보다 보니까 옛날엔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연습이 된 거지, 이걸로. 나 또 이딴 문제 만들고 싶다. 이거 만든 새끼는 어떤 새끼지? 그게 나의 미래인가? 이러면서. 만화 같은 새. fx랑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은요? 그치, 사주기 함수라는 거죠. 난 그리고 f1의 값이 마이너스 1, f3의 값이 4라고 했는데 4주기 함수라는 것은 4로 나누어도 같은 나머지면 개수가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충 말하면 얘는 f1이랑 값이 같다는 거고, 얘는 f4 뺀 7이랑 같다는 거고, f3이랑 값이 같다는 거고, 얘는 f120을 없애버린 f3이랑 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지. f1의 값이 마이너스 1, f3의 값이 4, f3의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총 계산 결과 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였을 때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0의 꼭지점에 잡혀오면서 얘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인정이 돼요. 여기 아니야, 여기만 인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우함수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오른쪽으로 대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 적건 볼게요. 다 적건 뭐예요? 2주기 함수라는 거죠. 두 칸마다 반복을 하는 거잖아. 여기 두 칸이 만들어졌네. 그러면은 얘가 한 이 정도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도 연결하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도 왼쪽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f2분의 121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2주기 함수니까 얘가 그리고 60.5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2주기 함수니까 2의 배수만큼 지워도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맞아요. F0.5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0.5 구하면 됐잖아. 그치? F0.5. 여기는 지금 F0.5를 사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F-0.5,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값이 같으니까 얘를 F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왜요? 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기 2야. 2분의 아니, 이거는 2주기가 아니라 얘는 그 우함수.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한 겁니다. 됐죠? 왜냐면은 지금 가장 이쁘게 제시가 된 게 마이너스 1부터 0 범위 안에만 들어있는 거니까요. 됐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지하지? 자, 젠센 부등식인데 얘가 평균의 함수값, 얘가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평균의 함수값이 크면은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4가 된 거잖아요. 더해서 사라지면은 얘는 더해서 사라지면은 주기함수가 돼요. 오케이? 아니지, 대칭함수죠. 미안해요. 잡아봐요. 얘는 더해서 사라졌으니까 4 대칭함수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F가 2차라고 말도 안 해놨네요. 아무튼 2차라고 말은 안 했지만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4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위로 블록하는 거니까 얘가 대충 4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구나. 2차 아닐 수도 있어요. 4차, 6차, 8차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4의 값이고 여기는 3값과 5값은 그러면 같을 것이고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뭐 대충 2의 값과 6의 값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값과 7의 값은 같을 것이고 대충 0의 값과 8의 값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 보겠습니다. F1과 F7이 같아요. F1과 F7이 같은 거 확인됐죠?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기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모르면 탐구를 해봐야 되고 탐구할 시간을 시험 시간에서는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니은 보겠습니다. F4가 F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F4가 여기 있고 F5가 여기 있잖아요. 둘이 크기 비교해보니까 F4가 더 큰 게 확실하죠. 따라서 니은이 맞아요. 디귿 보겠습니다. F5, F7, F4, F8을 비교했는데 F5가 여기 있고 F7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F4가 여기 있고 F8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왜냐면은 위로 볼록한다는 것은 점점 좀 빠르게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는 아닌데 라고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게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점점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그쵸, 차이가 점점 커지니까 얘가 좀 더 작아지겠죠. 근데 어쩌다가 얘가 직선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직선이 돼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선이 또 위로 블록이 아니겠구나. 맞네요. 아무튼 얘랑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거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많이 작아졌어. 그래서 파란색이 더 큰 값이에요. 5, 7 써져진 게 더 큰 값이다.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5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얘가 젠센 부등식인데 크기 비교가 된 게 아니라 같아요. 이런 뭐예요? 평몰. 그치, 직선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지도 않고 아래로 볼록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하여 F0의 값이 1이고 F1의 값도 1이에요. 직선인데 얘는 F0의 값이랑 F1의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제시된 것은 F0의 값도 1이고 F1의 값도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Y는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이 녀석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몇 개예요?
아니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한 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치열이네.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뒤에 거 쭉 할 겁니다. 이거 절대값 할 때 쉬는 시간 줄게요. 왜냐면 절대값에서 내가 그려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정의는 바로 나갈 겁니다. 함수의 일반적 정의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는 여기서는 좀 엄청 자주 나오진 않은데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은 수투에서 아 진짜 씨. 돌아왔다. 해야 되긴 해. 이거 쿨타임 놀긴 했어. 아, 오랜만에. 수투에서 미분계수 정의 내가 지금 막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미분계수 그니까. 뭐라고? 저희 코드 뭔가 밝은 거 같아요. 한번 더 뽑을까? 아니에요, 제발. 자, 미분계수 정의를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수업에 방해하면은 11시까지 할 겁니다. 그냥 불이 원래 안 켜놓지 않았어요? 원래 켜져 있었어요. 아니 저거. 자 앞에 원래 켜져 있었어요. 거기랑 연결된 거예요. 오? 항상 거기랑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가? 어. 영상 찍을 때 하는 거? 영상 안 찍을 때도 이걸로. 네? 아니 요 전등. 유튜브. 그러니까. 맞아요. 자, 수투 미분계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미리미리 짚어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함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대학교 때 쓰는 내용이니까 함수 방정식이라고 표현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알아는 두시는데 뭐냐면은 뭐 대충 이런 거 미분계수 공부했으면 나올 거예요. fx 플러스 y를 fx 뭐 플러스 fy 플러스 2xy 마이너스 1 모르게 대시가 돼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문제를 풀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꼼수가 있어가지고 바다 스킬이 있어요. 편미분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편미분 문자가 두 개잖아요.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좀 쉽게 푸는 스킬이 있는데 수투에서 내년 이맘때쯤 공부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드랍아웃 하지 않고 따라온다면은 아무튼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 x나 y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fx 제시대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f-e 플러스 f1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는 그대로 냅두고 x에다가 1-x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얘랑 얘랑 바꿔질 것 같았어. 많이 풀고 연습해 두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거 만든 다음에 내가 결국에 원하는 것은 fx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f 1-x 플러스 3 f 1-x를 집어넣으면 1-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1-x 1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f x가 되는 거거든. 2-2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고마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f 1-x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니까 이항하면서 이항이래. 자리 바꾸면서 3배를 해주면요. 9fx 플러스 3f 1-x는 3배 했으니까 6-2 6x가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얘를 죽이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를 뺄 겁니다. 진짜로 푸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세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8 fx 여기서 여기 빠져서 사라졌고 얘를 빼면은 6-8x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fx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8분의 6, 4분의 3 마이너스 x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맞아요. 여기서 f-e, f-e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e를 구하면은 4분의 3 플러스 2가 되고요. f-e를 구하라고 하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은 4분의 6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다만 이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x를 집어넣으면은 2f 4-2x 플러스 f
여기다가 2-x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4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2x가 되는 거니까 f2x가 되겠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는 6 빼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얘를 죽이기 위해서 얘는 가만히 냅두고 여기를 2배를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위에 거 자리 바꾸면서 2배를 해주니까 2f 자리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4f2x는 그치 6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뺄 거예요. 여긴 죽고, 맞아요. 여기는 3f2x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뺐으니까 8x, 마이너스 7. 5였으니까 빼기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가 또 잘못됐다. 아니죠. 잠깐, 여기다가 2-x 집어넣었으니까 6 빼기 3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위에 거는 가만히 냅두고 아래 것에다가 2배를 한 거니까 여기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아래에서 2를 뺐었잖아요. 6x에서 마이너스 3x를 뺀 거니까 얘가 9x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이제 맞아요. 그래서 f2x의 값이 얘가 3x 빼기 3분의 7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 f 합성 f6,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있었으면 내가 알고 있었을 텐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f6을 물어봤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f하고 3 집어넣으면 9 빼기 3분의 7이야. 아, 얘는 3분의 27에서 7 뺀 거니까 2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3분의 10 집어넣기만 할게요. 3분의 10 집어넣으면 10 빼기 3분의 7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23이 되겠다. 3분의 23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가 된 게 fx 플러스 2fx분의 1, 얘가 3x라고 했었을 때 fx 지금 원하는 게 fx랑 f-x가 되게끔 하는 실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가 우함수잖아. 우함수 성질을 맞게끔 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 또한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fx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fx를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x분의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fx분의 1 플러스 2fx는 3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니까 fx분의 1을 지울 거예요. 이거 자리 바꿔가면서 2배를 해보면은 4fx 플러스 2fx분의 1은 x분의 6이 될 것이고, 아래에서 위를 빼보니까 아하 3fx라는 것이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x분의 6 빼기 3x가 되겠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우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성립을 했으면 좋겠다. 3으로 나눌 수 있구나. 3으로 나누면은 fx는 x분의 2 빼기 x가 될 테니까 fx 얘는 x분의 2 마이너스 x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가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아, 맞네. 그러면은 얘를 2항 2항을 해보면은 얘는 x분의 4는 2x가 될 것이고, 됐죠? 여기 2로 나누고 x 곱하고 하면은 2라는 게 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와우! 만들 수 있는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상 내용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인데,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 풀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하죠. 업조부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줄 거고, 뭐 100문제, 200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나온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문제는 자주 나오더라.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 라는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다. 그럼 그런 것들 미리미리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좀 넘겨두고, 자주 나오면서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빨리빨리 알 수 있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y는 가장 일반적인 거 절대값 fx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때 얘가 아랫부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그려보면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새롭게 그려보면은 아랫부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판정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y는 f 절대값 x다 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x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었다가 x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F1이랑 똑같은 판정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F1이랑 똑같은 판정이 돼야 돼. 아, X축 기준으로, 아니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되는구나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생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x가 양수였을 때 그대로, 그 다음에 x가 음수였을 때는 f-x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걸 y축 대칭시킨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시험 시간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였을 때 그대로, 음수였을 때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절대값 y는 fx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y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y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한 여기다 대응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대응이 안 되죠. 오케이? 하지만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 대충 0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1이라고 해봐요. 근데 절대값 y가 1이 돼야 된다? 그럼 y는 사실 마이너스 1이도 되는 거잖아. 여기 대응이 되고 여기 대응이 되고 여기 대응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 다 이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 게 아래로 복사가 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물론 논리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x축 대칭을 말한 겁니다. y가 양수였을 때는 y는 fx, y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y는 fx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그냥 y 절대값 붙어 있으면은 y 양수였을 때 그대로 그리고 y 음수였을 때 복사해서 그리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y는 fx인데 절대값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다고 할게요. 얘는 1, 4분면이 복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2, 4분면에도 3, 4분면에도 4, 4분면에도 그대로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전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했을 텐데 이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 이거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지? 본 적 있을 거예요. 집합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집합이나 명제 쪽에서. 얘는 x절편이 4, y절편이 4인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거다. 정사각형이 되긴 하죠. 마름모 모양은 대충 말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그럼 베이스로 두고 유제 1번 그리고 기타 등등을 풀어 볼 거예요. 유제 1번 보니까 그림과 같이 보라색처럼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f 기억 말하는 겁니다. 기억 f 절대값 x가 y는 1과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오케이? 기억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거 파란색으로 할래. 기억 그림을 그려보니까 x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됐죠? 하지만 x가 음수였을 때는 복사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y는 1과 몇 개에서 만나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쭉 이어지면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 둘, 3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3개에서 만나는 건데 기억이 3개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아하니까 니은은 y는 절대값 fx 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려진 녀석에서 아래에 있었던 걸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크게 그리니까 좀 이상하더라. 좀 작게 그릴게요. 원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가 아래에서 위로 뒤집어 올려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가 y는 1과 몇 개에서 만나냐를 생각을 하면은 y는 1선이 여기 선이란 말이에요. 얘가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니까 얘도 세 개에서 만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랑 위치는 좀 다르지만 세 개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주황색으로 그려볼게요. 디귿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1, 4분면에 그려져 있는 게 복사된다고 했잖아요. 1, 4분면이 대충 얘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1, 4분면에는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복사가 돼요. 아래로도 복사가 돼서 이렇게, 왼쪽도 복사돼서 이렇게 두 칸 띄어진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1과의 교점이 3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총 3개가 되는 게 맞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자, 바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제시된 게 최종적으로는 이 절대값 x를 마이너스 3을 하고 또 절대값 쉬운 녀석이 y는 3이랑의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평행이동 원리로 하면 편해요. 한 번에 이걸 그려라? 나도 못 그립니다. 하지만 평행이동으로 차근차근 그릴 거예요. 자, 먼저 이 절대값 x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절대값 x에다가 기울기가 2배가 되게끔 그리면 되겠죠. 대충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3칸을 뚝뚝뚝 내리면 되겠죠? 네? 절대값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에다가 절대값을 통째로 붙인 거예요. 뭐야 씨. 나도 맨 처음에 좀 오해했는데 이 크기가 좀 구별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돼 있죠? 아무튼 얘가 아래쪽으로 3칸, 1칸, 2칸, 3칸 이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림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 영역에다가 절대값이 이렇게 한번 더 씌워진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그림이 한 여기 이렇게 원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가 아래에서 위로 튕겨 올라오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녀석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랑 y는 3을 해가지고 y는 3은 어디냐? 여기가 딱 그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둘러싸여진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점좌표 구해가지고 신발끈 안 써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중간 생략할게요. 넓이가 9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어차피 아마 다다음 시간에 또 함수 전체 복습 테스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학상 옵저브를 공부했으면은 이것도 빠르게 나왔을 겁니다. 2분의 1 절대값 x 플러스 2분의 1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무시하더라도 얘가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은 얘 모습은 무조건 이 모습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좀 포인트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0과 2를 기준으로 쓰면 됩니다. 0 기준으로 2 기준으로 얘가 나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 적당히 0이나 2를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이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마이의 절대값에다가 2분의 1을 하면은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2 여기 값이 2가 되는구나 0,2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왼쪽 함수 같은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왼쪽이니까.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둘이 더해져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 저 기울기는 이렇게 말은 못 쓰는 편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대칭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 1. 수학상 옵저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됐죠? 그림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x가 2 이상이면 항등함수다라고 했는데 이 이상은 이것만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항등함수다? 모르죠. 해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가 2,2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2 이상은 계속 항등함수 되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 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니은은 0부터 2까지가 상수함수이다. 맞죠? 항상 수인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항상 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상수형 노래 안 냈나? 노래 안 낸지 좀 오래됐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1대1 함수다라고 했는데 0보다 작으면 이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죠? 1대1 대응이냐라고 하려면은 공역까지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냐만 물어봤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것도 맞게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 즐겁죠? 전 즐겁네요. 아니면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빈이한테만 물어볼게요. 12번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가 0이 되겠는데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1, 여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A가 A구나. A가 되겠죠? 근데 그 A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포인트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여기 포인트가 1 되고 여기 사이에 A가 있다고 했으니까 대충 여기가 뭐 여기 쓸 수도 있어요. A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3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옵저버의 핵심은 많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을 스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많이 풀어보면은 얘가 항상 이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케이? 다만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달라 있으면은 얘랑 높이 레벨이 같아지는데 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누가 봐도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잖아요. 그치? A 집어넣으면 이건 사라지고 A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가 절대값이잖아요. 가장 가운데가 됐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절대값 A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라고 했잖아요. 대충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써요. A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1 마이너스 A를 해요.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A가 상관없어도 A 값에 관계없이 최소값이 2가 되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번에 제시가 된 게 절대값 x, 절대값 y는 4가 됐잖아요.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x절편, y절편 몇이에요? 절대값 떼고 생각하면 x절편도 4, y절편도 4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을 x에도 절대값 y도 절대값 붙어져 있으면 1, 4분면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안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뭐 원의 넓이를 주황색으로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내접 아니니? 그쵸?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점집거 쓰지 않겠습니다. 대충 비율로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몇 도일 것 같아요? 여기 각도? 40도. 그래 90도인데 거기 절반이가 45도 되고 여기도 45도,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그럼 길이 비율이 1대 루트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네네. 오케이? 그럼 절반 길이가 여기가 4 루트이니까 4 루트 2가 되는데 절반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변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도 2 루트가 되겠지? 반지름 2 루트 2가 나왔다.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 넓이는 8 파이가 되겠다. 센티미터 같은 거 안 써져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얌전히 계세요. 이 뒤에 가우스라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디타 등등 알려줄 내용 많은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고1 시험 범위가 대부분 여러 가지 함수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계속 기출문제를 풀면서 80 이상 나오게끔 계속 복습할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학원에 다녔으면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3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90점.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습을 합시다. 우리는 희망상은 3년 전인데도 수능을 봤는데 100점. 이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